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5개 과목이며 이 중 마지막 시간에 치르는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은 과락 비중이 46%나 되고 공부해야 할 분량도 가장 많고 가장 어렵습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의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 준비 방법은 교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의 유형이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기출문제의 보기 내용은 복습과 반복학습 및 이해력을 높이는 데 좋은 자료입니다. 이에 가장 최근인 2022년도 26회 물류관리사 물류 관련 법규 과목의 기출문제의 풀이와 해설을 통해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면 국가물류기본계획 또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특히 수립 주체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수립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사업의 핵심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제물류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보기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촉진하고 중요시하는 5가지 사업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두 번째 바로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물류활동, 네 번째는 물류보안, 다섯 번째는 국제물류가 되겠습니다. 보기 3.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다른 관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보기 4.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의심해 주시 맞는 얘기입니다. 보기 5.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핵심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따라서 간보에 고시하는 주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환경 친화적 활동 촉진하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기업,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 재료의 사용, 의심의 여지 없이 친환경 물류 활동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좋지 않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물 자동차이죠. 화물 자동차를 환경이 좋은 친환경 수단인 열차 그리고 해송, 철송과 해송으로 전환, 수송 모드를 변환시키는 걸 우리가 모드 변환, 모달 시프트라고 합니다. 보기 니은, 기존 물류 장비를 환경 친화적인 물류 장비로 변경. 마찬가지로 친환경 물류 활동 맞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경유 지게차를 전동 지게차로 변경시키는 거죠. 물류센터의 경유 지게차가 굉장히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동 지게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기 뒤은 환경 친화적인 물류 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물류 시스템을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 당연히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맞습니다. 보기 디귿, 보기 리얼, 물류 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활동들이 다 친환경 활동이죠. 환경 친화적 활동이죠. 물류도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다시 쓰는 이런 활동은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물류 활동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리얼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에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물류 관련 협회 또는 연합회, 물류지원센터, 물류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보기 2.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자격증은 국가전문 자격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자격증입니다. 보기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업체에서 구인을 할 때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우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인정받고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 4.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관리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일반 자격증도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보기 5. 물류관리사 자격에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문을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 등록, 인가해준 사항을 취소를 할 때는 대부분 청문 절차를 밟습니다.
4번 문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러한 활동이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기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부에서 촉진하는 활동들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보기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물류정책위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두 번째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세 번째는 국제물류분과위원회입니다. 이 중 국제물류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국제물류분과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물류시설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보기 4. 보기 3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4.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해임 또는 해촉을 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통상적으로 임기가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년, 3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2년이 임기가 되고 연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4.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맞는 내용입니다. 3개의 분과위원회. 보기 5.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틀린 내용이죠. 물류정책분과위원장과 물류시설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국제물류분과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6번. 6번 문제.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국제물류 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는 일반적으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업자입니다. 중개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건 자산과 담보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안 됩니다. 보기 2. 국제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보기 3. 국제물류 주선업자는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한다면 5년은 너무 깁니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보기 4.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양도한 사람이 양도를 했고 양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5.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앞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주체는 어디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폐업 사실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되겠죠. 시도지사가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니라 그 시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기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 인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물류의 소관주무장관이죠. 우수물류기업 인정 주체를 정해보면 물류사업의 대분류에는 4가지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기업이죠.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의 인정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시설 운영업은 창고 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물류시설 운영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 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제 물류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 물류기업 인증 주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물류 서비스업에는 국제 물류 주선기업과 화물 정보망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물류 주선기업은 시설 및 장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국제물류 주선기업의 우수 평가는 단순한 어떤 주선 사항에 대한
내용 위주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물류 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기업과 화물정보망 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정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종합물류서비스업입니다. 종합물류서비스업은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을 인정하겠죠. 종합물류라면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국제물류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합물류서비스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정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공동이 되겠습니다. 보기 2.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정의 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인정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보기 3. 인정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반납하고 인정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인정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효력이 중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중지되면 인정서 반납하고 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정우수물류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해외 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 해외 시장 개척은 촉진할 사항이죠. 국가에서 촉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금 지원, 비용 지원 맞는 얘기입니다. 보기 5.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정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정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정신청에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틀리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죠? 보기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8번 문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자동 공동화,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중요시하는 5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시하고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이 물류 공동화 자동화죠. 두 번째는 물류 정보화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물류입니다. 네 번째는 물류 보안, 다섯 번째는 국제 물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촉진하는 사항, 중요시하는 사항은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기업. 시도지사는 하주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하주기업과 물류기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권고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사항은 주체죠.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보기 니은.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주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예산 지원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디귿.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주체도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자,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함되는 사유는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동집회송센터 지정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9번 문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설치한 물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반시설은 물류시설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초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시설은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 그리고 전기나 수도시설 같은 공급시설, 그리고 수염, 수질 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다 기반시설이 됩니다. 보기 4에 있는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입니다. 10번 문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 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업과 뉘앙스는 인원에 대한 문제겠죠. 물류터미널 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원수를 묻는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인원수 문제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풀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물류협회 설립 인가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념을 해야 되겠습니다.